다르게 보는 거죠. 중국에 우리도 저기 소록도라고 아시죠? 이게 저기 한센인들이 같이 이렇게 문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모여 사듯이 중국에 난쟁이 있잖아요. 소인들. 그분들만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뭐 할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처럼 할 수 없으니까 농사나 지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동화 속에 나오는 난쟁이 그러면 귀엽잖아요. 항상. 우리 있잖아. 우리 동네 법을 만들자. 모든 사람들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난쟁이들 옷 입고 다 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난쟁이 그 백설공 나오는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농사지러 다니고 집을 다 리뉴얼 하듯이 어른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들에게 맞는 집의 규모에 버섯 모양의 이쁜 집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동네를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 어떻게 올려오는 거야. 결국 뭐가 됐어 거기? 관광지대에서 부유한 지역이 됐어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디자이너는 그런 거예요. 색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도비만인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색상은 어떤 색상? 어두운 색. 이거 봐. 이게 뭐야? 암기의 폐해입니다, 이게.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벌써 틀린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 그 뚱뚱한 사람이 대봤어, 안 대봤어? 안 대봤잖아. 그런데 감히 어디서 그냥 뚱뚱한 옷을 입으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지. 속살아. 그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고도비만 사람들. 행복할까요? 사실 행복해. 먹는 걸 잘 먹어서. 그러나 사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 더럽고 뭐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안 봐요?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데?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되게 솔직히 있잖아. 좀 돈도 많고 다 떠나서 좀 뭔가 게으르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런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입어야 돼? 도리어 발랄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애매하게 뚱뚱한 사람들이나 어둡게 입어야 날씬해 보이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둡게 입으면 조폭 무슨 흑곰 백곰처럼 막 큰 곰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고도비만은 도리어 밝고 발랄하게 입어야 돼. 그래서 이국주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입어요? 발랄하게 입자니까 되게 귀엽잖아요. 이국주가 이미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무섭겠어. 디자인은 그런 배려지. 어디서 그냥 해운대로 그냥 뚱뚱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날씬해야 돼. 그러니까 어두워야 돼. 이거는 암개폐라니까. 마치 여자를 만날 때 웃겨야 돼. 이거랑 똑같다고. 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창의는 그때그때 달라요.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시험 잘 보는 방법 요대로 가서 보면 돼. 매일 연습하던 대로 요대로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다 대처하는 그런 창의성과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막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못해. 그럼 매일 점이나보러 가서 이 남자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죠. 진짜 나도 타로나 볼까 봐. 그냥 타로점이나 봤으면 좋겠어. 10분에 5,000원이야. 1시간 똥 빠져야 4,000원 얼마 벌 거를 10분에 5,000원씩 받고 말이야. 응? 뭐 보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러 가면서 뭔가 정체성이 없잖아.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좀 해보세요. 디자이너는 하고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실패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는 우리를 상당히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의 선생님이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다 실패였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거의 실수가 많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야지. 왜 실수였을까? 봐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 살죠? 요 인생 사는 건 다 새로운 거야? 해봤던 거야? 새로운 거잖아. 그럼 처음 한 거 잘해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계속 뭐 할 거야 이제? 실수만 할 거야. 그리고서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까 계속 뭐 했어? 실수만 한 거지. 그러면 이 실수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처럼 실수를 하겠지만 덜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만 대박이야.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
저는 다 실수로 배웠고 너무 힘들게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은 뭐냐? 먼저 선 인생색. 내가 살았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내 삶이 이랬어. 나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래가지고 선생만 되면 존경받는 줄 알아. 그죠? 왜? 임용고시가 힘들거든. 진짜 힘들어요. 대박이야. 그거 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7개를 통과해요. 진짜 고시 완전 대박 시험. 그걸 통과한 사람은 진짜 대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근데 그거는 자부심으로 끝나야지. 그건 선생이 되기 위한 자기들만의 시험이지. 그걸 땄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고 나는 너희들한테 존경받아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 되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고객이 누구야? 학생이죠. 여러분 저희 고객이에요. 내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게 무슨 무조건 존경받나? 내가 서비스를 잘해야 존경받는 거지. 그래서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면 교육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이 선생이라는 직업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 아이들은 다 나의 선물이야. 뭐가 될지 모르는 애들이지. 내가 키우는 애가 대통령 돼봐. 난 청와대 가는 거야. 예. 우리 제자 중에 이번 새해 때 우리 그 학생 고등학교 제자가 하나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술을 처먹고 전화해서 그렇지. 전화해서 선생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래서 왜?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때 경찰서나 끌려다니고 있던 제가 지금 디자인 팀장 돼서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참 이렇게 된 건 다 선생님 그 당시 그래서 됐어. 막 낯간지럽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기쁘고 좋았죠. 근데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라서 내가 뭐라 안 한 건데 여하튼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먹고 싶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항상 경험했던 거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 많이 해야 되고 모작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남들이 뭐 하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배울 걸 배우세요. 좋은 건 쏙 빼서 먹고 아닌 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또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싫어하는 얘기예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관대해져요. 우리 아이가 실수하면 내가 막 잔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하면 그래 아유 초딩 아유. 여러분 실수하면 당연하지 처음 하는 건데 또 실패하면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기대하잖아. 그럼 실망도 크고 막 잔소리가 나가게 돼.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난 것도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못난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그래야 좋은 디자이너가 돼요. 디자이너는 문제인식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짜 문제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여러분은 똑같이 보는데 문제를 못 찾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고 여러분 그림 그릴 생각하지 말고 벌써 뭐 하다 보면 벌써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가만히 뒤로 좀 해서 문제부터 보란 말이에요. 문제 보고 찾으라고요. 문제에서 문제를 강점이 뭔지 막 찾아보란 말이에요. 로하스라는 거 아세요? 로하스? 과자 로하스? 모르잖아. 근데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로하스라는 시험 문제가 로하스 맞춰봐 이런 시험 문제 로하스 설명 나와 안 나와요? 나도 로하스 모르고서 했는데 문제 보면 알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타겟들도 로하스를 이해한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데 우리 같이 로하스 인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로하스 인생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내면 사람들이 이래요? 뭘 해줘야 돼? 로하스가 뭔지 설명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로하스를 알면 그때는 이미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획은 그때그때 배려하고 다르게 전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디자인이고 시각 디자인의 목적이지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로하스 인생 로하스라는 것은 웰빙과 비슷한 거지만 웰빙은 지건강이고 로하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희망적으로만 그림만 그려서 그럴듯한 힌트만 주고 하면 다 떨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 전달해야 되는가를 고려하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보고 뭘 전달해야 되지? 자, 공룡 전시회인데 규모가 되게 크네? 그럼 뭘 전달해야 돼요? 규모가 커요를 보여줘.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럼 사진 규모를 보여줘야지. 행사 중에 너무 재미난 행사가 있어. 그럼 그 행사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게 아이디어죠. 뭐야, 그러면 도대체. 죽도 밥도 없어. 그럼 그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사가 즐겁다. 그럼 즐거움이 확 보여주면 돼요. 아셨어요? 예전에 우리 제자가 약물 남용하지 말자라는 광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근데 저는 참 공익 광고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공모전에서 상 유일하게 못한 게 본선 진출은 했지만 결선까지 못 간 게 이제 이 공익 광고예요. 다른 데 다 탔어요. 어려워요, 공익 광고. 왜냐하면 공익 광고는 설득도 아니고 아니 물을 아껴 쓰자. 뭐 설득을 해요? 물을 아껴 쓰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 독도 사랑하지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하고 하잖아. 근데 뭘 어쩌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근데 그거 어떤 임팩트가 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딱 보자마자 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익 광고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약물 남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되게 막 이렇게 반을 가려놓고 이쪽은 뭐 지옥, 이쪽은 천국, 뭐 하여튼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자 하나가 주사기 하나 딱 그렸어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합격. 흰색 바탕에 주사기 사진 갖다 놓고 글자 하나 쓰고 합격. 뭐였냐면 요 옆에 CC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60살, 50살, 40살 이렇게 살이라 써놓은 거야. 누르면 어떻게 돼? 점점 수명이 약물 남용, 당신의 수명은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딱 쓰고 합격.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공익광고 우리나라 제일 큰 공익광고 공모전 어디죠? 코바코에서 하는 거예요. 코바코. 국제 공익광고제라고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등이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3작품을 냈는데 2,000작품 중에서 50작품 안에 들어가면은 본선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1작품인데 3작품이 다 50등 안에 들어갔어요. 2,000작품 중에 3작품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500만 원이야. 아싸구리 하고 좋아했는데 결선에 3작품 다 떨어졌어. 선생님 작품이. 정말 차라리 들어가지 말 것을. 그렇지만 그래도 뭐 50등 안에 들었지만 돈을 못 받아 좀 짜증났지만 그런데 1등 한 애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우리 사진도 되게 구리게 찍었어. 그냥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 좀 나와요, 지금도. 사진도 되게 구려. 집에 있는 지들이 입다 나무 내복이 있어요. 내복 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내복이 하나 이렇게 있고 바지 이렇게 있어. 이게 다야. 그 여기다 뭐라 썼냐면 내 봉냐 이러고서는 2천만 원 받아갔어요. 사진도 고퀄리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주제가 온난화였어요. 온난화. 온난화. 그 뭐냐? 내복 입자예요. 내복을 입으면 실내 온도가 2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2도씩 내리면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준다. 그러니까 내복 입는 것은 약이다. 근데 우리 약국에서 하면 그거 뭐라 써 있어요? 내복약에 써 있죠? 창이야, 안 창이야? 발견, 발전, 융합. 융합. 내복과 약이 만나서 내복약. 3가지를 융합하니까 딱 봐도 어때요? 기발하죠? 2천만 원. 그림? 찾아봐. 나중에 그 구글에서 내복약, 뭐라 그러지, 온난화 광고.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정말 구려요. 포토샵으로 따기도 잘 못 딴 것 같아. 색도 보정도 안 했어. 그리고 2천만 원. 짜증나 뒤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엄청 그냥 저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광고들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 나무가 그 비만 광고였거든요. 나무 하나가 있고 뒤에 곰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총 표지 뭐냐면은 그 사냥꾼이 곰을 총을 쏘려고 하는데 얘가 나무에 숨는 거예요. 근데 몸이 뚱뚱해서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비만은 뭐 어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떨어지고. 괜찮지 않아요? 재밌게 했었는데 그 다음 날다람쥐가 날아가는데 살이 쪄가지고 그대로 떨어지고, 쥐가 막 도망가는데 쥐구멍에 들어가는데 뚱뚱해서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연성편을 만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공익 광고는 정말 상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나만 안 되는 건지. 근데 다른 건 저 한 20개, 한 30개 그 사이에 광고
공모전 상을 탔고요. 우리 제자들은 한 200명을 상 타게 했습니다. 네, 많이 타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어떤 캐릭터 디자이너가 막 30-40개 공모전 상 탄 거에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 시작했어요. 했는데 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떨어지지 하고서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가할 때 그 평가자들이 성향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야.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그 성향을 알잖아, 그지? 그럼 그 성향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상을 하더라고. 이렇듯 나의 얄팍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한다? 조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경험과 자료와 문제인식,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끝나면 이제 도장을 찍을 텐데, 모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모작을 채색하기 힘들면 따라라도 대충 그려보고 그 표현들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응용할 수 있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많이 찾다 보면 이제 많이 늘게 될 거고, 항상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었죠, 그죠? 또 듣고 와서 들으니까 어때서 잘 들립니까? 방법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아는 거랑 또 수학 시간에도 선생님 막 풀면은 쉬운 것 같은데 하라면 어때? 이제 여러분 이제 뭐가 힘들 것 같냐? 그 문제를 못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하고 나서 얘기해주면 나는 왜 그걸 못 찾았지? 막 이런다고. 근데 어느 순간 탁 그게 오면 아이디어들이 정말 좋아. 뭐 독도 사랑할 때 독도 뭐 1번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걸 하는데, 피노키오가 일본 옷을 입고서 막 춤을 붙이면서 코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 놈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코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잘했죠? 그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걔는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피노키오랑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피노키오를 이용해서 희화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일본을 희화화시키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들 이러면서. 그런 컨셉을 잡으니까 뭘 하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많아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그 변기 뚜껑을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변기 있잖아요. 응? 여기에 변기 이거 뚜껑 있잖아.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우리 집은 아들만 있다 보니까 이 변기에 오줌 묻는 게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안 그래요? 문제 인식해야 된다니까. 안 불편해 이거?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걸 들어야 되잖아. 어느 집은 엄마가 남자고 여자고 다 앉아 싸라 그래요. 짜증나니까. 남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물론 여자도 힘들지만. 그러면 이거 들어야 되지만 옆에 뭐 묻어가지고 들기도 어때? 급하면 또 들다가 싸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페달을 하나 장치를 이렇게 달아서 페달을 밟으면 뚜껑이 탁 열렸다가 나면 탁 닫게. 이거를 디자인하고자 이제 하고 있어요. 계산해봐. 한 집마다 한 개씩은 들어간다면 이건 대박이야. 스티븐 잡스 이상으로 내가 빌 게이츠 이상으로, 그지? 해낼 수 있죠. 이거는 창이죠? 근데 융합이죠? 그러면 내가 완전 새로 만든 거야? 이 경험이 있었겠죠? 어느 경험이 있었어, 이거? 어디서? 쓰레기통 밟아서 했던 거를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 밟아서 된다는 이 경험이 없다면 이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스티븐 잡스도 있잖아요. 코딩도 하나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사람이 기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디어만 낸 거예요. 야, 컴퓨터 인터넷을 말이야,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있네? 그럼 핸드폰 안에다가 컴퓨터의 기능을 넣어서 인터넷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기술자를 찾아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대박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컨셉, 딱 그 컨셉 딱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2시간 안에 4개 그리고 기획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딱 컨셉만 딱 잘 잡으면 무조건 붙어요. 그 시험의 컨셉 딱. 아셨어요? 근데 컨셉이 안 맞고 이미지가 주제에 맞지 않는데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고 뭐 컴프 짜고 아무리 백날 해보십시오. 다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컨셉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